제가 우리 과장님하고의 인연은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쵸? 이전 2년? 늘 웃어주시고요. 저한테 강사님들을 대하실 때 항상 많은 얘기를 미리 사전에 얘기해 주시려고 하고 공유해 주시려고 해서 항상 사전에 무언가 준비가 잘 되어지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리허설을 21일 날 제가 했었어요. 근데 그때 잠깐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명언이 몇 가지가 탄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막 적으면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해주실 수 있는 얘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네. 쓴소리를 해달라고 하셔서 네. 선뜻 수락을 했는데 너무 또 쓴소리 해드리면 안 되니까 무리하지 않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을 좀 저희 뼈 때리는 소리 들을 준비 됐습니다. 네, 우리 집 전공인데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제 지인들 중에 많아가지고 제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가 강사를 섭외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솔직히 그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주거래선이라고 하죠. 컨설팅사가 있었어요. 주로 거래하는 컨설팅사가 있었고요. 그쪽에서 보통 이제 추려서 가져가 주시죠. 그렇게 좀 쉽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직원들 세대도 좀 다양해지고, 그리고 니즈도 너무 다양해져서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알아서 학습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직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겠더라고요. 굉장히 당연한 루트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2020년도부터 특별하게 느꼈던 게 거의 8, 90%가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고객사의 원하는 니즈를 바로 그러니까 걸러서 듣는 것보다 바로 듣는 게 고객 강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거든요.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죠. 우리 부담자님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섭외를 하셨을 때랑 에이전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걸러서 손쉽게 좀 하셨을 때랑 결과가 어느 쪽이 좀 그동안에는 좋았나라는 것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직접 솔직한 얘기를 들어서 좋다라는 협회장님의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 있네요. 여러분들 일단 다이렉트로 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시잖아요. 안 그러니까 그죠? 차이가 커요. 이런 바가 있죠. 여러분 직접 하니까 좋잖아요. 더 성의껏 해주실 거죠? 라는 기대가 저희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요즘은 청강이 어렵잖아요. 저희도 강사님들 레퍼런스를 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워요, 요즘에는. 근데 그걸 보면 이 강사님이 동일 업종에 강의를 갔었구나. 똑같은 업종이 아니더라도 유사 업종이니까 그래도 조금 아예 동떨어진 얘기는 하지 않겠지라는 기대가 사실 가는 게 저희 마음이에요. 지금 질문 중에 인스타그램보다는 블로그인가 하셨는데 당연히 블로그입니다. 그렇죠. 인스타그램에는 보통 연수원 식당에서 맛있는 식탁 밥 이런 거 올리죠. 교육 내용은 올리지 않으니까요. 교육 내용이나 본인의 리뷰를 올리기에는 페이스북도 조금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블로그가 낫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해주신 분 얘기해 주실 거 조금 남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분이 강의력이 별로 좋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 강의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계속 포스팅을 하고 본인 홍보를 잘 하시니까 불러주는 기업이 많고 재섭외는 되지 않더라도 이력이 많아지니까 계속 어떤 기업에서는 불러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더 잘 나가시더라고요. 살짝 유화하신 거예요. 베스트가 아니고 솔직히 마음이 진짜 안 드셨대요. 근데 그러면 망하지는 않는 강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분은 솔직히 망하진 않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그분을 모시면 망하진 않습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망하지 않으면 면은 서는 거거든요.
네. 잘 되면 좋지만 교육이 임원 교육의 역량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임원 강의를 했다라는 강사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지 이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전파될 수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기존에 조금 정체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다시 또 임원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잖아요. 파워포인트에서 옵션 가셔서 저장 들어가시면 글꼴 포함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수정에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요즘 저희도 파워포인트 잘 안 쓰거든요. 뭐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나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너무 이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네, 너무 칙칙하게 갈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공짜로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굉장히 답답했었다라는 느낌이 확 드신데요. 그러면 이제 제안서에서 이제 강의 쪽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네네. 대면 같은 경우는요, 신입사원 교육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본인이 좀 직장 경험도 있고, 연배가 많으시다고 말을 짧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 제트는요, 무조건 네. 1점입니다. 안 됩니다. 네. 채팅창 반말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럴 수가. 그런 경우는 전체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영향이 커서 끌어내리고 싶어요. 마이크를 끄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그리고 본인 주장 강요하시는 분. 공감을 해주셔야 되는데 실컷 물어봐 놓고 본인이 얘기한 게 맞다고 우기시는 분도 있어요. 안 돼요. 배틀 학습자랑 배틀 붙는 거죠. 네, 안 돼요. 네. 비대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내가 나의 모니터에 보이는 사람 중에 몇 프로 정도의 이름을 부르는지 실제로 교육생분들은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잡음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나를 아는 척도 안 하고 혼자 떠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서운하고요. 그리고 몰입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강사의 프로필도 중요하고 자기소개도 중요한데 보통 짧게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비대면인 경우에 훨씬 좋고요. 그리고 학습 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써서 교육생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끝에 이제 0% 쪽에 찍는 분들은 찍을 때 이름이 뜨잖아요. 살짝 이름 적어 놓으셨다가 몇 분 불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웜업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서로 이제 이름을 부르고 공유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리고 온라인 툴 같은 걸 이용하셔서 자기소개 같은 걸 할 때도 말만 하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강의 평가 저희가 제일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고 매회 평가받고 사는 삶이잖아요. 평가에 대한 얘기가 조금 궁금합니다. 이런 거 정도는 그래도 재섭의 요건이 되는 평가인데 이 정도는 이 재섭에 될 수 없는 정도의 평가이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분야별로도 될 수 있고 뭐 점수는 당연하게 될 것 같고. 일단은 만족도가 좋아야겠죠. 그래야 보고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요즘은 보고를 위한 보고도 있지만 수치상으로는 뭐 중타인데 정성평가가 정말 정성스럽게 여러 개가 요즘 분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중간에 뛰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강의 듣다가 뛰어와서 쉬는 시간에 저기서 더 안 나가냐, 저게 끝이냐 이렇게 담당자한테 뛰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무서워요. 저희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TV에 요즘 양질의 컨텐츠를 양산하는 무슨
알쓸 신잡에서 또 유명한 분들 연사들을 모셔서 강의 듣는 프로그램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는 건 저도 네, 저희가 모든 강사를 특강 강사료만큼 주고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 강사로서의 몫을 했다라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그 기준이 약간 세대가 달라지면서 조금 달라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하시는 교단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4.5보다 조금 더 낮아도 이제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프로가 좀 정확히 갈리고 성향도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네네는요. 지금 막 몇 달 전이면 신입사원 교육 시즌이잖아요. 그때 그동안에 제가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봐왔던 신입사원 분들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시다? 동기부여가 팍 되어 있고 애사심이 불타고 하던 게 신입사원 교육이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한 5년 전만 해도 눈 감고 하는 감사한 강의가 신입사원 교육이가 그랬는데 지금은 다른 의미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교육이 신입사원 교육이야 라고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강의들을 대학교에서 또 특강 유명 셀럽을 모셔서 하는 특강들도 대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피드백도 받아왔어요. 저 강사님 다음에 쓰지 말고 누구 모셔주세요. 이게 눈높이가 상당히 높고 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럼 대충 해도 되겠지? 라는 시대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신입사원분들을 모셔놓고 반말을 하는 강사님이 있다고 하니 이건 진짜 안 될 일인 거죠. 네, 토론을 하고 발표를 강요하고 이런 것들을 부담스러워 하시다가 이거를 내가 채팅으로 하고 내가 무기명으로 익명으로 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서 편하다라는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조금 이제 그런 쪽에 더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전 질문이 좀 있었어요. 네, 사전 질문 관련돼서 좀 보다 보니까 요즘 이제 저희도 그렇고 이제 컨설팅사에도 제안을 요청을 드렸을 때 대면이었다가 비대면으로 전환됐을 때 담당자님 강사 그럼 다시 보내드릴게요 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면일 때 베스트인 강사, 네, 비대면일 때 베스트인 강사가 이미 3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가고 있어요. 진짜 비대면일 때 연락하시는 분이 비대면일 때 좀 낯서신가요? 아파트 행동하시는 너무 본인 말이 많아지셔서 힘들어지고 아까 최지분 교수님 거기서 보면 코칭과 멘토링 기반으로 갔다가 퍼시니테이팅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향후에는 교육생들의 불편함을 들어주고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도출될 수 있도록 잘 의견을 도출하는데 영향을 주시는 분으로 변화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말이 많아지면 힘들 수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 온오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변화무쌍하게 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대상자의 특징에 맞게 온라인 툴도 잘 쓰셔야 된다. 물론 컴퓨터적인 문제겠죠. 전산 인프라인데 그것도 조금 구조상으로 팁을 줘가면서 해결해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그분들은 저는 고맙더라고요. 제가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좀 해주려고 하시니까. 아까 앞서 해주신 말씀인데 오늘 안 풀어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떤 강사님한테 조금 감동받은 적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교환을 준비하셨는데 거기 일러스트에 저희 임직원들, 그러니까 조직원분들이 이렇게 명찰을 내잖아요. 그 명찰, 조그만 명찰 안에 이 기업의 로고를 녹여서 넣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클릭 몇 번만 하면 되는데 교담장님께는 그게 감동으로 오시는 거죠. 성의 있게 보여지시는 거죠. 너무나 좋은 감사하다고 귀한 조언이었다고 달달해요. 그날에서 꿀 빠는 강의였다. 진짜 너무 이렇게까지 강사들도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군요. 마지막에 질문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다 풀어주셨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두고두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협회시니까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얼마나 내가 준비하고 있나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그걸 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다 보면 놓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는 게 조금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갑자기 울컥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많은 실수들이요. 강사들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매일 강의를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소속되어 있거나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본인의 실수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협회가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좀 배부하고 교육을 하면 서로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큰 박수로 그리고 머리 숙여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